안녕하세요. 고3 3월 교육청 모의고사 화법과 작문 해설 강의를 맡은 이승훈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우리 선택 과목에 대해서 아마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이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언어와 매체, 특히 이 언어와 매체에 문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쉬울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조금 조언을 하나 해주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평상시에 화법과 작문도 공부하고 또 모의고사를 통해서 화법과 작문을 풀어보게 될 텐데요. 그런 화법과 작문,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스스로 공부하면서 푸는 화법과 작문, 또 조금 덜 긴장되는 모의고사의 화법과 작문과 수능 시험에서 보는 화법과 작문은 정말로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 수능에서 보는 화법과 작문은 느낌이 달라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수업해 보면서요. 많은 학생들 상담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고3 때 수능 직전까지 모의고사를 잘 보다가요. 실제 수능에서 성적이 많이 떨어진 학생들의 일반적인 모습은요. 화법과 작문부터 망칩니다. 화법과 작문부터 말리거나 혹은 여기서부터 망침으로 해서 뒤에 있는 멘탈 붕괴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뒤에 있는 지문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이런 부분 때문에 망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언하고 충고하고 싶은 건 뭐냐면 화법과 작문을 절대 만만히 볼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또 이 화법과 작문이요. 이번에 출제가 된 내용을 통해서 보면 지문이 다 길죠. 그리고 출제되는 문제의 선택지도 되게 깁니다. 물론 오늘 본 교육청 모의고사의 화법과 작문은 어렵지 않았지만 요 문제를 다 맞췄다라고 해서 실제 수능 시험을 다 맞힐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화법과 작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화법과 답변은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냐면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출제가 되었던 평가원 시험의 화법과 작문, 즉 문법은 필요 없으니까 화법과 작문에 대한 내용을 꾸준히 연습하고 이거를 규칙적으로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연습을 계속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화법과 작문은요. 총 11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 아시죠? 이전에 작년까지는 10문제가 출제가 됐지만 이제 11문제로 한 문제가 늘어나고 특히 맨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지문, 즉 작문 파트에서 한 문제가 더 늘어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작년과 동일한 형태를 취하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던 화법과 작문이 매년 출제가 됐던 수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도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딱 하나의 내용만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내용에 42번부터 45번까지의 내용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만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 화법과 작문은요. 지문을 먼저 보는 게 아니죠. 자, 지문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체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요. 자, 한번 볼까요? 42번 문제를 보니까 작문 맥락을 고려할 때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야. 작문 맥락을 고려하시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43번 문제를 보면 자, 다음은 학생이 가를 바탕으로 나를 작성하기 위해 떠올리는 생각이니까 나에 반영되지 않은 거니까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내용 일치 문제죠. 그렇죠?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는 거야. 자, 그다음 내용을 보면 자, 44번 문제를 보면요. 다음의 점검 기준에 따라서 가를 점검한 거죠. 요거는 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45번 문제 볼까요? 자, 보기는 A의 초안이야. 자, A의 초안이고요. 보기를 A와 같이 수정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자, 이 A라고 하는 것도 어디 나와 있냐면 가에 제시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44번 문제와 45번 문제는요. 가에 대한 내용만을 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이런 부분의 문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확인하고요. 바로 가의 내용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자, 특히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학생들이 이 화법과 작문을 너무 빨리 풀려고 하다 보면 실제로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화법과 작문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건 바로 발문을 통해서 이 각각의 가와 나의 내용이 어떤 종류, 즉 어떤 작문의 종류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보자. 가는 지역문제 탐구 동아리에서 교지에 실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의 초고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가의 작성에 참여한 학생이 시청 누리집에 게재한 건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건의문이고 하나는 보고서의 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우리 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는 거죠. 자, 지역 주민들의 땡땡숲 공원 이용에 대한 보고서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자, 밑에 로마자 1번에 조사 동기 및 목적을 보니까 생태 탐방 명소로 알려진 우리 지역의 땡땡숲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단 말이지. 자, 이를 계기로 지역 주민들이 땡땡숲 공원 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해 보고자 하는 거. 왜 조사하는 거죠? 이 조사는 계기가 바로 뭐야? 얘 때문인 거죠. 그렇죠. 앞에 있는 애 때문인 거죠. 자, 그럼 여기는 조사 동기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잘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로마자 2번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조사 계획이라고 나오면서 조사 대상, 누구누구, 조사 기간, 언제부터 언제, 조사 내용은 땡땡숲 공원 이용 현황, 땡땡숲 공원에 대한 인식. 자, 대상과 기간과 내용이 아주 잘 반영되어 있는 조사 계획의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로마자 3번을 딱 보니까요. 자, 로마자 3번을 딱 보니까 자, 확인해 볼까요? 자, 로마자 3번 조사 결과 밑에요. 여기 1번, 그다음에 2번, 그다음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1번, 2번, 또 밑에 가, 뭐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 요 조사 결과 밑에는 1번과 2번, 특히 땡땡숲 공원에 대한 인식 밑에 가하고 이 나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흔히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상위 항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에 있는 자, 상위 항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상위 항목 밑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위 항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의 내용은 당연히 내용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위 항목의 내용은 밑에 있는 하위 항목을 다 포함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위 항목의 내용은 당연히 상위 항목의 내용과 그대로 일치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자, 땡땡숲 공원 이용 현황을 딱 보니까요. 자, 조사 대상 중 지난 1년간 땡땡숲 공원을 이용한 주민의 비율은 18%에 그쳤어요. 또한 이런 신문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땡땡숲 공원의 전체 이용객 중 76%가요. 외부 방문객들이야. 그들은 생태 탐방을 위해서 방문한 거죠. 그렇죠? 생태 탐방을 위해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 이 숲공원을 이용하는 외부 방문객의 수는 요만큼을 증가한 반면에 지역 주민의 수는 이만큼 감소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땡땡숲 공원에 대한 인식을 딱 보니까요. 자, 가가 자,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위 항목을 보니까 땡땡숲 공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밑에 가치에 대한 인식을 보면 지역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원의 가치를 조사하였고요. 그 결과 지역 주민의 62%가 정신적 치유와 휴식에 도움을 주는 후생적 가치, 또 23%가 소득을 증대주는 경제적 가치, 그다음에 15%가 수백여 종 수목이 자생하는 곳으로서의 생태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후생적 가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경제적 가치, 그다음에 생태적 가치의 순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를 딱 보니까요. 땡땡숲 공원 개선에 대한 인식을 딱 보니까 조사에 참여한 지역 주민의 85%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답하고 있죠. 자, 이들을 대상으로 공원 이용과 관련해 개선되기를 바라는 점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데 아까 휴게시설 정비 및 확충, 숲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주차장 확장, 기타 요 순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프는 딱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자, 밑에 결론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치, 정신적 치유와 휴식에 도움을 주는 후생적 가치를 땡땡숲 공원의 가치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 주민들의 비율이 62%에 이르렀으며 땡땡숲 공원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 65%는 휴게시설 정비 및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답했어요. 자, 요거 누가 답한 거죠? 요거 외부 이용객이 답한 거 아니죠?
이 주민들이 답을 한 거죠. 자, 이를 고려해서 땡땡숲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가 바로 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44번 문제와 45번 문제가 있었었는데요. 아까 우리 지문 읽어보니까요. 처음에 조사 목적을 동기와 관련지어 제시한 거 괜찮죠? 그 다음에 조사 계획의 조사 대상과 기간을 밝힌 거. 그대로 내용 일치 문제죠. 이런 거 틀리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 간의 위계를 고려해야 하는가. 위계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상위 항목의 내용은요. 밑에는 하위 항목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고 하위 항목의 내용은 상위 항목의 내용과 반드시 내용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계를 고려하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X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아까 보니까 그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 간의 내용이 그대로 내용 일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사 항목의 성격에 부합하는 다양한 그래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5번에 참고 문헌 항목을 설정하여 보고서에서 인용한 자료의 출처 이런 거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5번 문제를 같이 한번 좀 볼 건데요. 이게 아까 읽었었던 지문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팁을 줄게요. 요거는 우리 가끔 수능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 문제를 흔히 고쳐쓰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고쳐쓰기야. 자, 보기를 A와 같이 수정하는 거야. 자, 근데요.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화법과 작문을 무조건 빨리 풀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실수가 이 45번 문제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아마 요번 모의고사에서도 동일한 실수를 한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런 고쳐쓰기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고친 방향에 주의하셔야 돼. 고친 방향, 즉 어디에서 어디로 고쳤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자, 어디에서 어디로 고쳤나요? 자, 보기라고 하는 것을 뭐로 고친 거예요? A로 고친 것이요. 그렇죠? 근데 가끔 우울한 친구들을 반대로 본단 말이에요. A를 보기로 고쳤구나. 이러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반드시 고친 방향이 어디에서 어딘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로 그대로 내용 일치로 풀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요. 땡땡숲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정신적 지위와 휴식에 도움을 주는 후생적 가치를 여기 딱 보면 비율이 62%에 이르렀다. 땡땡숲 공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65%는 휴게시설 정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 요 내용을 우리 지문 가에 나와 있는 A 부분과 비교해 보면요. 이게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뀐 게 자, A 부분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부분이 요 부분이거든요. 바로 결론 부분인데요. 자, 결론 부분을 읽어보면 아까 읽었었던 첫 문장 이게 주민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62%에 이르렀다. 그게 그 다음 문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내용이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딱 보니까 보기를 A로 고쳤을 때 고친 부분은 뭐야? 내용의 순서를 바꾼 거죠. 그렇죠? 위치를 바꾼 거죠. 자,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본다면 정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내용 순서의 조정을 바탕으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 고친 방향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친 방향을 잘못 봤을 때 답으로 고를 수 있는 선택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 좀 조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문제에 접근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풀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나의 내용을 이제 보는 거죠. 자, 나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시청 시민광장 시장과의 대화야. 자, 시장과의 대화라고 하는 건 시장이라고 하는 누구니? 청자가 딱 명시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상 독자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땡땡 고등학교 지역 문제 탐구 동아리 학생입니다. 뭐 이렇게 쭉 제시가 되고요. 자, 땡땡 신문보도 내용에 따르면 최근 여기 공원을 이용한 지역 주민의 수가 감소하였고 이제 저희 동아리에서 이런 공원 이용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을 조사해 보니까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 숲공원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자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요. 이 신문보도 내용에 따르면 최근 이 숲공원의 전체 이용객 중 76%가 외부 방문객들이었대요. 자, 외부 방문객들의 숲공원 방문 목적은요. 대부분이 생태 탐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원 내 휴게시설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여기는 외부 방문객은 없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휴게시설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여기는 건 지역 주민이라는 거죠. 외부 이용객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저희 동아리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 숲공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지역 주민의 65%가 공원 내 여기 휴게시설의 정비와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휴게시설의 정비와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건 바로 외부 이용객이 아니고 지역 주민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벤치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낡아서 벤치가 뭐 안 되고 조속히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한 공원 내부의 쉼터에는 현재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공원 탐방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쉼터에 휴게시설이 마련된다면 많은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숲공원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주민들의 공원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고 왜?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지역 주민의 62%가 정신적 치유와 휴식에 도움을 주는 후생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건 아까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었죠. 저희 보고서의 내용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시장님께서 늘 우리 땡땡씨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답변과 조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43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자, 이게 딱 보니까 선택지가 좀 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지가 길더라도 정확하게 내용일처럼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으로 문제를 푼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가에 3-1에서 제시한 신문 보도 내용을 근거로 지역 주민들의 땡땡숲 공원 이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 괜찮아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또 2번 한번 볼까요? 가에 3-1에서 제시한 신문 보도 내용을 근거로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외부 방문객이 휴게시설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여기고 있는 이유. 이거 말도 안 되죠. 답 2번. 그대로 내용 일치하지 않는 거야. 그렇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개입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3-2 가에서 제시한 우리 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근거로 후생적 가치, 아까 그래프 보면 후생적 가치가 제일 컸어요. 자, 4번의 가에 3-2-4에서 제시한 우리 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근거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 공원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맞죠. 그 다음에 5번의 가에 3-2-4에서 제시한 우리 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근거로 휴게시설의 정비, 아까 뭐 벤치도 낡았어요, 뭐 이런 거 필요하다, 뭐 확충해야 된다, 이런 내용 그대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더 많이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장문 맥락을 고려할 때 가와나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건데요. 자, 여기 보면 1번의 예상 독자를 고려할 때 가는 나와 달리 독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격식에 맞는 어투. 오히려 격식에 맞는 어투는 나에 있겠죠. 그렇죠? 자, 2번에 글의 주제를 고려할 때 나는 가와 달리 서술 대상의 특징을 유형별로 분류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3번의 장문 목적을 고려할 때요. 나는 가와 달리 독자를 특정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나의 글은 예상 독자가 누구였죠? 바로 시장님이었죠. 그리고 여기 이 공원에 어떤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답 3번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4번에 장문 매체를 고려할 때 가와나는 모두 필자와 독자 간의 즉각적인 소통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5번에 글의 유형을 고려할 때 가와나는 모두 항목별로 소제목을 달아 내용 정보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라는 게 뭐 가는 맞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화법과 장문도 이렇게 마무리를 좀 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 요 화법과 장문을 다 맞췄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수능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꾸준하고 열심히 특히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한 화법과 장문에 대한 대비와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건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화법과 장문에 대한 문제풀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